매일 헬스장을 다니고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는데도 근육량이 줄어든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근육관리 상식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팀이 3년간 추적조사한 2,000명의 운동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80% 이상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도 근육량을 잃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근육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근육이 사라지고 있다는 5가지 신호. 체중은 그대로인데 옷이 헐렁해지기 시작했나요? 같은 무게를 들어도 예전보다 힘들어졌나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일어날 때 무릎에 힘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이 모든 증상들이 바로 근육량 감소의 초기 신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으로 돌리며 방치합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30세 이후 매년 근육량이 3%에서 8%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10년 후 근육량의 절반 가까이를 잃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은 근육량 감소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율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헬스 트레이너들이 놓치는 첫 번째 진실. 대부분의 헬스 트레이너들은 운동량과 단백질 섭취량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의과대학 근육생리학과에서 15년간 연구한 결과 근육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수면 중 일어나는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우리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근육 합성과 회복을 담당하는데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이 과정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이 근육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시카고 대학교 연구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4시간만 자는 사람들의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정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무려 18%나 낮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 시에 잠들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새벽 1시, 2시에 잠드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두 번째 숨겨진 원인, 만성염증. 헬스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우리 몸속에 만성염증이 있다면 근육은 계속 분해됩니다. 염증은 근육을 만드는 신호보다 근육을 파괴하는 신호를 더 강하게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성염증의 주범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설탕입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설탕의 양이 25g을 넘어가면 체내 염증 수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캔 콜라 한 개에 들어있는 설탕이 39g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쉽게 이 기준을 넘어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트랜스지방입니다. 마가린, 쿠키, 라면, 냉동식품에 숨어있는 이 지방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24시간 지속시킵니다. 세 번째는 의외로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바꾸는 과정이 활성화됩니다. 세 번째 충격적 진실, 단백질 섭취 타이밍의 함정.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근육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언제 먹느냐가 얼마나 먹느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텍사스 대학교 운동생리학과에서 실시한 혁신적인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두 그룹을 비교했는데 한 그룹은 하루 종일 골고루 나누어 먹었고 다른 그룹은 저녁 한 번에 몰아서 먹었습니다. 12주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나누어 먹은 그룹의 근육량이 23% 증가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 남성 기준으로 한 번에 최대 25g에서 30g까지만 근육 합성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저장되거나 배출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단백질 섭취법은 무엇일까요? 근육량을 지키는 골든타임 섭취법.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점심 12시에서 1시 사이,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 이 4번의 타이밍에 각각 20g에서 25g씩 나누어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대학교 연구진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잠들기 30분 전에 섭취한 카제인 단백질이 수면 중
근육 회복을 74%까지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단백질이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단백질 종류별 근육 합성 효율의 비밀. 계란 흰자의 단백질 흡수율을 10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유청 단백질은 104, 카제인 단백질은 77, 콩 단백질은 59입니다. 하지만 흡수 속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청 단백질은 30분 만에 혈중 아미노산 농도를 최고치로 올리지만 이 시간 후에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반면 카제인 단백질은 7시간에 걸쳐 천천히 흡수되어 근육에 지속적으로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 직후에는 유청 단백질을, 잠들기 전에는 카제인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 과학적 이유입니다. 하지만 단백질 보충제를 살 여건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 식품으로 만드는 최적의 단백질 조합. 아침에는 계란 2개와 우유 1컵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 조합은 유청 단백질과 카제인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4시간 동안 지속적인 근육 합성 효과를 냅니다. 점심에는 닭가슴살 100g과 현미밥 반 공기가 이상적입니다. 현미에 들어있는 복합 탄수화물이 인슐린 분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단백질 합성을 도와줍니다. 저녁에는 연어나 고등어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100g과 브로콜리를 추천합니다. 오메가3는 운동으로 인한 근육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가속화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그릭 요거트 150g에 견과류 한 줌을 넣어 드세요. 그릭 요거트의 카제인 단백질과 견과류의 마그네슘이 수면의 질을 높이면서 야간 근육 회복을 극대화합니다. 네 번째, 은밀한 근육 파괴자, 탈수. 우리 몸의 75%가 물인 것처럼 근육의 76%도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고 계신가요? 커피나 차는 제외하고 순수한 물만 계산해 보세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체중의 2%만 탈수되어도 근육의 힘이 15%까지 감소합니다. 70kg 성인 기준으로 1.4kg, 즉 1.4리터의 수분만 부족해도 근육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탈수가 근육 단백질 합성 자체를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세포 내 수분이 부족하면 아미노산이 근육 세포로 들어가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올바른 수분 섭취의 과학. 체중 1kg당 35ml에서 40ml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70kg 성인이라면 하루 2.5리터에서 2.8리터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30분마다 150ml에서 200ml씩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운동 전 이 시간에는 500ml, 운동 중에는 15분마다 150ml, 운동 후에는 체중 감소량의 150%에 해당하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숨겨진 적, 비타민 D 결핍. 실내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의 90%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육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비타민 D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호르몬에 가까운 기능을 합니다. 근육세포 표면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어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의 수축력과 회복력이 모두 떨어집니다.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서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30ml 이하인 사람들의 근육량이 정상인보다 평균 8%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비타민 D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도 관여한다는 점입니다. 비타민 D 수치가 정상화되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0% 증가합니다. 비타민 D를 효율적으로 얻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팔과 다리를 노출하고 15분에서 20분간 직접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내 근무나 겨울철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연어 100g에는 하루 필요량의 85%가, 계란 노른자 2개에는 20%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한 후 필요시 비타민 D3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치명적 실수, 근력 운동 없는 유산소 운동.
많은 사람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 유산소 운동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근육량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0분 이상의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은 우리 몸을 에너지 절약 모드로 바꿉니다. 이때 몸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근육 조직부터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마라톤 선수들의 근육량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장거리 달리기 선수들의 상체 근육량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근육을 지키는 운동의 황금 비율. 일주일에 3번의 근력 운동과 2번의 고강도 인터벌 훈련이 이상적입니다. 근력 운동은 한 부위당 주 2회, 8회에서 12회까지 들 수 있는 무게로 3세트씩 실시합니다. 고강도 인터벌 훈련은 20초 전력 질주와 40초 휴식을 15회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유산소 능력을 향상시키면서도 근육량 감소를 최소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운동 강도입니다. 너무 가벼운 무게로 많은 횟수를 반복하면 근력 향상보다는 근지구력만 늘어납니다. 근육량 증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점진적으로 무게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경고,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근육이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착각입니다. 75세의 보디빌더와 25세의 일반인을 비교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꾸준히 운동한 75세 노인의 근육량과 근력이 운동하지 않는 25세 청년보다 훨씬 높았던 것입니다. 핵심은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 첫 번째, 오늘 밤부터 10시 30분에 침실로 들어가세요. 스마트폰은 거실에 두고 말입니다. 두 번째, 내일 아침 계란 2개와 우유 1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세 번째, 물병을 준비해서 30분마다 한 번씩 마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네 번째,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씩 근력 운동을 시작하세요. 헬스장이 부담스럽다면 집에서 팔굽혀펴기, 스쿼트, 플랭크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다섯 번째, 가공식품과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끊고 자연식품 위주로 식단을 바꿔보세요. 당신의 근육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거나 분해되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만약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